자, 내면으로 잠시 들어가서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봅니다. 고요히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살펴봅니다.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살필 때 그 주시하고 살피고 알아차리는 참나의 상태에서 그 알아차림을 가져와 봅니다. 자신의 호흡이 어떤지, 몸이 어떤지, 마음이 어떤지 그저 주시하고 살펴봅니다. 아, 내 호흡이 지금 이렇구나. 아, 내 몸이 지금 이런 상태구나. 특히 몸 중에서도 어떤 부위가 나의 상태를, 몸의 상태를 나에게 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려 봅니다. 그 몸의 부위가 원하는 것도 털어봅니다. 그 원하는 것이 지금 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몸이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내게 전해오는 대로 필요한 것을 해줘 봅니다. 만약 지금 해줄 수 없는 것이라면 이 시간이 끝난 후에 해줄 거라는 걸 전해 봅니다. 잠시만 기다려 달라. 조금만 공간을 만들어 달라. 부탁해 봅니다. 저는 지금 목 오른쪽이 저에게 굳어있는 통증을 전해주고 있어서 원하는 대로 손을 가져다 대고 있습니다. 손을 가져다 대시거나 마사지를 해주시거나 또는 움직여 주시거나 그 부분이 원하는 걸 해줘 봅니다. 그리고 그것에 어떻게 이 부분이 반응하는지 그것도 느껴봅니다.
더 원하는 게 있는지, 그리고 그 더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 시간이 끝난 후에 내가 너를 위해서 더 돌봐주고 너가 원하는 것을 더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것도 전해봅니다. 마음도 살펴봅니다. 몸과 마음이 다르지 않고 하나라는 면에서 어쩌면 몸에서 이미 나에게 뭘 전하고 있는 부분이 마음의 어떤 한 부분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부분이 나의 주의를 필요로 하는지, 어떤 것을 전해오고 있는지 가만히 들어봅니다. 그렇게 전해오는 그 부분을 더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말 어떤 하나의 살아있는 어떤 존재처럼 느끼기 위해서 그 부분을 더 주의 깊게 오감을 모두 동원해서 살펴봅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어떤 색깔을 갖고 있는지, 어떤 냄새나 향기가 나진 않는지, 그 부분에게서 어떤 말이나 목소리나 어떤 들려오는 이야기는 없는지, 그 부분이 표면이, 피부가, 살결이 어떤 감촉인지, 거칠거칠한지, 매끈한지, 아니면 중간중간 뭔가가 있는지, 나의 모든 오감을 동원해서 그 부분을 더 주의 깊게 알아차리고, 살피고, 주시하고 함께 해봅니다. 이 부분에게 마음에서나 몸에서나 내가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 이 부분에게 내가 너를 관심 갖고 보고 있다, 듣고 있고 알아차리고 있다 라는 것도 전해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전해오는 것이 더 있는지도 들어봅니다. 내게 원하는 것 또는 걱정하는 것, 어떤 것이라도. 아마 이렇게 내 내면의 귀를 기울이고 내 내면의 지혜를 따라가는 동안, 그리고 내 내면과 더 친숙해지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 더 많은 치유와 성장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너에 대해서 알아가고 다음에 더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도 전해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 계속 너에 대해서 알아갈 거다. 그러니 오늘은 여기까지. 내가 이어서 책을 읽는 동안 잠시 기다려달라. 나중에 또 이어갈 것이다. 라는 것도 전해봅니다. 아마 한 부분이 아니라 여러 부분을 만난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만나고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내면에 있을 많은 부분들에게 인사를 전하시고 천천히 여기로 돌아옵니다. 아주 잠깐 한 것 같은데 13분을 좀 시간을 보내서 제가 이렇게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얼른 돌아왔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그 부분에 집중하고 하다 보면은 시간 금방 가겠죠, 선생님들? 그래서 이 방식이 사실은 저희가 IFS를 셀프로 할 수 있는 방식이기는 해요. 그래서 IFS 치료가 저는 특별하게 뭔가 다른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다만 내면에 집중하고 내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한 방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내면에 집중하도록 하는 다른 여러 치료 기법이 있죠. 그래서 저희는 가족 치료와 어떤 부분이라는 개념, 그리고 참나라는 개념으로 좀 더 구체화된 툴을 배우는 것뿐이니까요. 배우고 있는 툴을 잘 적용하셔서 내면을 잘 살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또 책을 읽어볼까요? 선생님들이 어떤 부분을 만나셨는지 궁금하네요. 자, 150페이지. 이제 거트루드와 존, 분리하여 부정적 죄책감을 해결하기. 라는 부분을 읽을 텐데, 이 7장이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부모화되는 아이들, Parentified Child Part라고 하는 부모화된 아이들 부분을 갖게 되는 역기능적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느끼실 텐데요. 이제 거투르드와 존에 대한 사례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거투르드 그리고 존 치료사 3명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3명을 좀 골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좀 치료사를 해볼게요. 혹시 거투르드를 하태준 선생님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괜찮으신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존을 정해야 되는데요. 존을 저번 시간에 너무 재밌게 읽어주셔서 신순인 선생님 혹시 한 번만 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재밌게 읽어주셔서. 네, 선생님이 존을 좀 맡아주시고, 네. 그러면 내용은
거투루드를 맡으신 화태준 선생님이 앞뒤를 조금 읽어주시면 좋을 텐데요. 150페이지부터 저희 153페이지 하단에 하였습니다까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네, 시작해 읽도록 볼까요?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트루드와 존, 분리하여 부적응적 죄책감을 해결하기. 이 예는 돌봄이와 부모화된 부분을 갖고 있는 성인 아이 간의 가족 회귀를 특징으로 하며 두 가지 다른 관점에서 공감과 그리고 죄책감에 기반한 트라우마 유대를 보여줍니다. 59세의 노르웨이의 미국인 시스젠더 게이 남성인 존과 76세의 시스젠더 이성애자인 어머니 버트루드는 엄마의 새로운 남자친구에 대한 아들의 생각을 논의하기 위해 치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의 생부는 그가 태어난 직후 자살했고, 첫 번째 의붓 아버지는 버트루드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으며, 두 번째 의붓 아버지도 양극성 장애를 가졌었고 또한 자살했습니다. 버트루드는 자신의 새 남자친구인 엘이 친절한 남자라고 주장했지만 아들 존은 그를 만나거나 말 섞는 것을 꺼렸습니다. 버트루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 치료 회기를 제안하였을 때 존은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IFS 개인 치료를 받던 버트루드는 IFS 치료사를 선택했습니다. 이 첫 번째 회기에서는 그들의 트라우마 유대 이력과 공감과 동의시가 어떻게 한 고착 상태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제가 부분들 입장에서가 아니라 부분들을 대변하도록 안내한 후 회기 중간부터 시작합니다. 전 여기 있고 싶지 않아요. 아, 당신에게 여기고 싶어 하지 않는 한 부분이 있네요. 제가 여기 있고 싶지 않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트루드에게 당신은 마음의 문을 좀 열고 존의 그 부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 온 이유가 그거예요. 좋아요, 존. 당신이 부분들을 대변하는 걸 제가 좀 도와드려도 괜찮을까요? 존이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먼저 두 분 모두 내면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지요. 우리의 부분들에게 긴장을 좀 풀어달라고 요청할 텐데요. 두 분이 각각 자신의 부분들에게 부분들을 대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해 달라고 요청해 봐 주세요. 모두가 잠시 눈을 감는다. 자, 두 분 모두 준비되셨나요? 존, 어떤 부분의 이야기를 먼저 대변하고 싶으신가요? 되게 한한 부분이 있어요. 잠시 멈칫하다가 쳐다본다. 솔직히 저는 왜 그가 그렇게 화가 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고마워요. 저희가 세션을 계속하기 전에 거트루드 씨한테 제가 좀 확인을 해 볼게요. 거트루드에게 아드님께서 자신에게 화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왜 그렇게 화나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할 때 혹시 어떤 것을 좀 알아차리셨나요? 물론 알아차렸죠. 하지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존이 이럴 때면 제게는 슬퍼하는 부분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아, 이럴 때라는 게 어떤 때인가요? 아들이 왜 화가 난지 저는 알거든요. 음, 제가 만나기 시작하면 아들은 화를 내죠. 저는 과거 일이 잘 풀리지 않았고 아들이 제 판단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음, 제가 잘못된 선택을 했었지요. 하지만 저는 아들이 음, 기꺼이 얘를 만나서 스스로 결정하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래요. 아들의 말에 좀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거투르드 씨, 당신의 슬퍼하는 부분이 좀 필요로 하는 게 뭘까요? 음, 글쎄요, 저는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괜찮아요. 존에게. 혹시 당신의 그 화난 부분이 좀 보이시나요? 존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 부분이 몇 살인가요? 3살 정도예요. 아,
그렇군요. 그 부분을 향해서 그 아이에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 아이를 좋아해요.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그 아이는 좀 어떻게 반응을 보이나요? 그 아이는 내게 좌절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엄마에 대해 그 아이가 하는 말을 전하기가 좀 망설여지는데요. 괜찮아. 그 아이는 엄마가 자신만 생각하는 바보라고 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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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으로도 힐끗 쳐다본다. 그녀는 격려하듯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군요. 그 아이가 당신과 또 어머님 거투르드에게 혹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뭘까요? 엄마가 어떤 남자가 주목하기 때문에 엄마는 자기만 생각하는 부분이 생각하는 부분이 생기가 돌면 그 아이는 두려움을 느껴요. 음, 엄마는 그 아이가 우리의 음, 상실이나 고통이나 분노를 혼자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그렇군요. 엄마가 그 아이를 혼자 내버려 둘 때 그 아이는 어떤 느낌이 들게 되나요? 어떤 느낌을 갖나요? 버림받는 느낌이요. 아, 그렇군요. 제가 엄마에게 좀 확인해 봐도 괜찮겠지요? 존이 고개를 끄덕인다. 지금 내면에서 어떤 것이 감지되시나요? 저는 결코 아들에게 짐을 쥐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것도 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저는 제가 다시 결혼함으로써 아들을 돌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게는 아들이 책임감이 강한 아이였기 때문에 나는 아들 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내 자신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들이 성장하면서 자신의 삶을 갖기를 바랬어요. 음, 우리는 이 첫 회기 이후 여러 달 동안 만나 그들이 부부들에게서 더 많은 것을 듣도록 하였고, 버트루드에게 사과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존에게는 어머니의 취약한 부분들에 공감하며 동일시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는 분노화된 어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는 너이고 나는 너를 책임진다는 조합은 그로 하여금 어머니를 어떤 때는 상호 존중과 이해를 가지고 쌍둥이처럼 동등하게 대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더 권위적인 입장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처럼 대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를 보호하려는 존의 노력만큼이나 그들의 친밀감을 강렬했고, 부모화된 소녀는 어머니를 통제하고자 애쓰기도 하고, 오랫동안 관계를 끊기도 하는 행동을 번갈아 반복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거투르드는 돈을 끌어들여 자신을 돌보게 했던 자신의 추방된 부분들, 그리고 자신을 돌봐줄 성인 남성을 찾아 이 문제에 대응하고자 노력하는 보호자를 파악하여 도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지나치게 세심하고 통제하며 화가 많은 남성을 택했던 것이었습니다. 한편 존은 자신의 부모가 된 13살짜리 아이를 도와 어머니에 대한 책임감을 내려놓도록 하였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이해되시죠, 선생님? 네, 너무 재밌게 두 분 다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마지막에 밑에서 한 일곱 번째 줄 거기가 조금 번역이 이상한 것 같아요. 치료 과정에서 거투르드는 존을 끌어들여 자신을 돌보게 했던 자신의 추방된 부분들, 그리고 자신을 돌봐줄 성인 남성을 찾아 이 문제를, 이 문제에 대응하고자 노력하는 보호자를 파악했다.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도왔습니다라고 들어가니까 더 좀 헷갈리는 것 같죠? 네. 그래서 치료 과정에서 거투르드가 이제 알게 된 게 자신에게 이런 추방된 부분이 있어서 자꾸 아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아들에게 뭔가 책임을 지게 하고 뭔가 자신을 돕게 하는 그런 부분이 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존이 너무 그 부분이 또 책임을 지니까 부담을 느끼고,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이번엔 다른 남성을 끌어들여서 다른 남성이 그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려는 그 대응하고자 노력하는 보호자가 있구나라고 파악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 너무 통제하고 화가 많은 남성들을 계속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게 더 문제를 빚어내는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제가 읽으면서 그냥 내용을, 추가록을 제 방식대로 조금 바꿔서 읽었는데요. 실제로 제가 상담하는 방식은 좀 그런 방식이긴 합니다. 자, 이제 트라우마 유대와 참자 이 부분을 읽어볼 텐데요. 내용이 조금 길기는 한데 155페이지 하단까지 그냥 한 번에 읽어볼까요? 자, 이 부분을 혹시 오늘 얼굴 켜주신 다미님께서 조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괜찮으신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트라우마 유대와 참자. 우리가 매기, 시그니, 존에서 보듯이 부모화된 부분들은 명목상의 돌보미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닥칠 것이 두려워 그것을 피하기 위해 엄청난 개인적인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며 짜증이 나는 경우 정신없이 서두르는 부모들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부모화된 부분들은 현 상태가 가장 안전하며 의존적인 돌보미로부터의 일방적인 해방은 잔인하고 아마도 위험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들은 예의 바르고 지나치게 많은 책임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어른들은 부모화된 부분들을 좋아하고 격려하며 위험하게도 우리는 치료 과정에서 그들을 관과합니다. 만약 치료회기에 내담자의 명목상의 돌보미를 포함시킬 수 있다면 그들이 기꺼이 참여하려 하고 포함시킬 만큼 안전하다면 가족 회기가 바람직합니다. 특히 10대와 젊은 성인들은 성인들을 비롯하여 심지어 노인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돌보미가 내게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으며 사망했거나 또는 내담자의 오늘날 삶과 크게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논리적인 설득으로 부모화된 부분이 자신이 하는 일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모화된 부분들에게는 특정 유형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희망의 작은 불씨라도 살려야 한다는 단호한 결심을 하고 있는 지쳐버린 아이들입니다. 만약 내가 충성을 다한다면 당신을 구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화해할 것이고 당신은 나를 사랑할 거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바라고 미래의 죄책감을 두려워하며 돌보미의 복지에 오로지 집중합니다. 이것은 한때 그들이 보호하고자 했던 내면 시스템의 욕구와 긍정적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이런 종류의 갈등을 가장 잘 해결하는 방법은 관련된 모든 부분들에 대해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임을 발견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돌보미의 추방자들을 구하고 싶어하는 애착을 가진 어린 추방자들, 정의를 원하는 화난 부분들, 그리고 중간에 끼어서 돌보미가 제대로 행동하기를 갈망하는 부모화된 부분을 비롯하여 돌보미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포함됩니다. 명목상의 돌보미가 자녀에게 기대어 양육을 받을 때 그들은 세대 간 역할 반전의 패턴에 갇히게 됩니다. 각 세대에서 돌보미는 아이에게 책임감을 주입시킵니다. 그 돌보미는 아마도 자신들의 명목상의 돌보미를 돌보았을 것이고 정서적으로 그리고 종종 문자 그대로 박탈당한 부분들을 추방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세대도 충분한 관심, 안전, 양육 또는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박탈감은 계속해서 선택된 또 다른 아이에게 아마도 첫째 아이, 외동 혹은 가장 능력 있는 아이에게 전해지다가 일부 반항적인 자녀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내담자들도 치료 과정에서 그러한 태도를 취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부모화된 아이는 자양분을 갈망하는 부분과
생존을 위해 개인적인 욕구를 희생하는 부분들 사이에 계속되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IFS에서 우리는 보호자인 부모화된 아이는 자기 희생의 임무를 물려받았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부모화된 부분들은 한계를 넘는 돌보미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해악을 인정하기를 갈망하는데 이로 인해 부모화된 부분들은 돌보미들을 풀어주는 것으로 자신들의 트라우마 유대를 해결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조상들이 내담자와 함께 물려받은 짐 내려놓기에 참여하는 의식인 물려받은 짐 내려놓는 법을 배우면서 특히 명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제가 연구를 했었고 조언에 따르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동일한 장애물에 부딪혔습니다. 이를테면 1. 내담자의 한 부분은 치료 과정에 돌보미를 포함시킨다는 생각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하지만 충성스럽고 똑같은 격렬한 다른 부분은 돌보미를 돕지 않으면 과거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거나 2. 돌보미들은 실제 삶에서 그랬던 것처럼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 공격적이고 위협적이며 잘못된 행동을 하며 협조를 거부하거나 3. 내담자의 한 부분이 어떤 조상은 포함하고 또 어떤 조상은 제외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이 끝내지 못한 채로 남겨놓게 됩니다. 이러한 요구와 반대가 있었던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들은 제 내담자들이 세대 간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여 그토록 많은 정신적, 정서적 시간을 잡아먹도록 만들었습니다. 낮은 기대와 패배감 속에서도 저는 계속 시도하였습니다. 제 내담자들은 조상들이 책임을 짊어져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마지막으로 다음 회계에서 저는 우리가 IFS에서 항상 하는 것 참 자아를 찾아가기를 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게 지금 듣고 있고 흥미롭다라고 지금 느끼고 있어요. 다들 그렇게 좀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부모화된 아이가 있는 경우 이게 그 세대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이전 세대 이게 계속 대물림된 패턴일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대물림된 패턴을 제거하는 작업하는 방식이 IFS에 있거든요. 그게 바로 155페이지 중간에 있는 물려받은 짐 내려놓기, Legacy Unburdening 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대대로 물려진 그런 짐을 한 번에 정리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조상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상들이 계속 대물림을 다음 때로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조상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앤 싱코라는 분이 2017년에 논문을 썼고 거기에 이 저자인 마사 스위지도 같이 참여를 해서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방식으로 자기도 많은 내담자들을 만나왔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원인을 자기가 분석을 해보니까 첫 번째, 내담자에게 여러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한 부분은 엄마나 아빠나 양육자를, 조상을 포함시키고 싶어. 근데 다른 한 부분은 아니야. 나는, 포함시키는 거 싫어. 이렇게 양극화가 또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돌보미들이 양육자요. 양육자들이 실제 삶에서 그랬던 것처럼 어떤 해로운 행동을 실제 삶에서 내담자에게, 자손에게 했던 것처럼 치료 과정에서도 이게 마음으로 하는 작업인데도 돕지 않겠다. 나는 이런 대물림된, 물려받은 집 내려놓기 작업에 동참하지 않겠다. 라고 나서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인 거죠. 우리 엄마랑 아빠는 절대로 그런 거
동참할 분들이 아니에요라는 신념을 가진 부분이 내담자 안에 있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또는 세 번째, 내담자의 어떤 한 부분이 어떤 주장은 포함하고 어떤 주장은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선택적으로 대물림된 집 내놓기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좀 신기하죠, 선생님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하냐면, 이걸 말씀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를 거대한 하나의 어떤 흐름, 물줄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체 조상들과 내담자의 시스템이 치유에 동참할 마음이 있는지를 전반적인 걸 살피도록 한 다음에 그런 치유의 어떤 커다란 흐름 속에서 어떤 한 부분이나 어떤 한 조상이 동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강물이 흘러갈 때 중간에 어떤 돌이나 나무나 뭔가 그 흐름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흐름에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흐름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내담자들은 한두 어떤 조상들이나 부모가 이 치유의 흐름에 동참하지 않는다도 하더라도 그걸 작업을 무난하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근데 마사 스위지는 좀 다른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사지 스위지의 경험에 의하면, 어, 이게 이렇게 해서 물려받은 집 내려놓기를 저도 이제 똑같은 방식일 거고, 마사 스위지와 그렇게 했는데, 1번, 2번, 3번의 이런 이유로 동일하게 어떤 계속 장애물이 부딪히고 해결이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계속 패배감이 이제 드니까 고민이 되다가 그 다음 회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참자를 찾아가서 뭔가를 하는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레나타와 아버지 작업을 좀 읽어볼게요. 자, 156페이지. 레나타와 아버지 작업까지 오늘 아마 읽게 될 텐데요. 치료사를 마찬가지로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번역이 조금 어색한 것 같아서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 의도고요. 레나타를 혹시 장경남 선생님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그래서 내용을 앞에랑 뒤를 좀 읽어주시고, 제가, 아버지가 또 한 명 필요할 수 있을 텐데, 잠깐 아버지가 나오는지를 제가 확인 안 했는데, 네, 아버지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필요 없이 저하고 둘이 좀 진행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레나타와 아버지,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참자에 접근하기. 40세의 신스젠드, 미혼, 노르웨이계 미국 여성인 레나타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과 결혼했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화난 어머니의 밑에서 자랐습니다. 레나타의 어머니는 육아에 거의 관심이 없었고 식사 시간에 세 아이들에게 팝콘이 담긴 큰 그릇을 내어놓고 소파에 누워 책을 읽곤 했습니다. 그녀는 어떤 불평도, 형제 간의 경쟁도, 요구도, 정서적인 욕구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레나타의 학교 행사 때 친구들과 다른 부모들 앞에서 레나타를 비난했고 집에서는 레나타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레나타는 언니 클레라에게 매달렸고 남동생 안드레에게는 못되게 굴었는데 이에 대해 그녀는 나중에 극도로 심한 죄책감을 가졌습니다. 배관공이었던 레나타의 아버지는 대부분 집에 없었습니다. 그는 노조 산하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것 외에도 야근 및 주말 근무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집에 있을 때는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격분하고 비난하고 위협하고 비하하면서 그는 자신이 경멸했던 아버지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레나타에게는 아버지가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하고 누가 봐도 확실한 아버지의 고통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으며 아침에 아버지에게 인사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인사를 하면
아버지는 그녀가 침범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그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는가? 그것이 그에게 너무 고통스러웠는가? 만약 그녀가 인사를 하지 않으면 아버지는 모욕을 당한 듯 심하게 노려보았습니다. 그가 고통을 겪고 있었는가? 그가 그녀를 공격할 것인가? 그녀에게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려고 애쓰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입을 다물려고 애쓰며 사람들을 완전히 피하고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관심을 갈망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언니 클랄라의 빈 침실에서 흔드는 의자에 앉아 흔들며 자신을 달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클라라가 일찍 가출하며 어린 동생들인 8살의 레나타와 5살의 안드레가 그들 혼자서 부모님을 대하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치료받은 지 1년이 지난 후에 있었던 이 회개에서 레나타는 오랜 시간 앉아 흔들거리던 추방자가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줄 첫 번째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이 방해하였습니다. 아니야, 그건 불가능해요. 이 부분이 자신이 느끼는 그 무가치하다라고 느끼는 짐을 내려놓을 수 없다라는 건가요? 그는 어떤가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버지요. 네. 아버지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소리가 좀 들리시나요? 엄마는 아버지에게 상처를 입히고 떠났어요. 전 아버지를 내버려 두고 떠날 수 없어요. 그렇군요. 당신이 아버지를 내버려 두고 떠난다면 어떤 일이 좀 일어날까요? 전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그녀의 아버지는 이 회기를 갖기 적어도 10년 전에 암으로 사망하였다. 이것은 당신의 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더 많은 부분들인가요? 많은 부분들이에요. 우리는 아버지를 내버려 두고 떠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아버지를 좀 도와드릴까요? 레나타가 고개를 끄덕인다. 지금 내면에서 아버지가 좀 보이시나요? 레나타가 고개를 끄덕인다. 아버지가 당신을 보고 있나요? 그녀는 고개를 젓는다. 아버지가 당신을 보고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지 좀 물어봐 주세요. 그것이 나의 알아차린 순간이었다. 네, 좋아요. 아버지의 참자를 좀 불러오는 것으로 시작해 보죠. 아버지가 참자 상태가 되면 알려주세요. 레나타가 고개를 끄덕인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면 좋을까요? 아버지가 사과하고 싶어 하시네요. 그렇게 해도 괜찮으실까요? 레나타가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감은 채 말없이 앉아 있다. 몇 분 후에 눈을 뜬다. 아버지가 미안해해요. 만약 당신이 아버지께 무언가를 말하고 싶다면, 지금 아버지의 참자아가 아버지로 하여금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겪었다는 것이 슬퍼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이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대요. 잠깐 쉰다. 아버지는 어디로 가나요? 당신이 준비가 되면 아버지는 아버지 자신의 참자와 함께 가시면 돼요. 그 아이는 무가치한 느낌을 태워버리고 싶어 해요. 아버지도 그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가 자신의 무가치한 느낌을 불 속으로 던져도 될까요? 당신은 아버지께 뭐라고 좀 하실래요? 그렇게 하시라고 할게요. 그리고 아버지는 자신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버지를 그들의 참자와 함께 초대하고 싶어 하네요. 계속 거슬러 올라가요. 그렇군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면 좋을까요? 준비된 모든 사람들요. 즉, 레나타, 아버지, 조상들의 부분들이 자신들의 짐을 불 속으로 던지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만약 준비가 안 된 경우는 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의 참자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돼요. 이 회기는 레나타의 부모화된 부분이 그녀의 아버지에 대한 책임을 아버지의 참자에게 넘겨 아버지와 그의 참자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신이 그녀에게 짊어지었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단 우리가 그녀의 아버지의 참자를 포함시키자 이어진 세대 간 짐 내려놓기에 대한 그녀의 자신감 있는 처리에서 볼 수 있듯이 레나타의 부모화된 부부는 회기의 통제권을 빠르게 자신의 참자에게로 넘겼습니다. 이것이 레나타에게는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목격하면서 저는 많은 다른 내담자들에게 적용해 보고 일반적으로 효과가 좋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놀랍게도 아무도 그들의 돌보미에게 참자가 있다는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과학적인 돌보미에 의해 테러당한 내담자는 어떤 종류의 접촉에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강요하거나 고집하지 마십시오. 내담자가 가장 잘 압니다. 네. 굉장히 재밌지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부모가, 양육자가, 돌보미가 이렇게 역기능적이라 하더라도 뭔가 돌아가신 부모 사과받고 싶은데 뭐 대물림는 작업을 하고 싶은데 동참하지 않을 때 그 역기능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는 부모의 참자를 또 불러오도록 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IFS에서 모든 사람 안에 참자가 본질적으로 있다라는 걸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 부모 역시 참자가 있을 텐데 그 작업에 동참하지 않는 마음 안에서죠. 마음 안에서 동참하지 않는 걸로 느끼고 있을 때 내담자에게 그러면 그 부모의 참자를 좀 불러와 볼까요?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 너무나 그걸 쉽게 받아들이고 동참하는 걸로 작업이 이루어지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157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 그래서 아버지의 참자를 불러들여서 아버지가 참자 상태가 되게 되면 어떨까? 그러면 이게 참자라는 거는 저희가 알다시피 내면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어떤 상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사과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158페이지에서 이렇게 참자 상태가 되고 작업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 치료사가 내담자의 지혜를 신뢰하고 계속 물어보죠. 뭐라고 하실래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좋을까요?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그래서 참자의 어떤 지혜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자, 이제 연습 부분을 읽고 끝낼 텐데요. 연습 부분은 짤막하니까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물려받은 짐을 내려놓고 조상의 참자를 포함시키기. 이 연습은 내담자와 할 수도 있고 자신의 부분들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분리되지 않으려 하거나 당신이 곁에 있을 때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참자의 알레르기를 보이는 듯한 거부감을 보이는 듯한 어떤 보호자가 감지되면 그 부분에게 양육자, 돌보미와 트라우마 유대가 있는 건 아닌지 물어봅니다. 이 유대는 동일시와 수치심, 책임감과 죄책감 또는 이 둘 다, 저는 또 더 나아가서 어떤 면에서는 그거에 대한 지나친 거부감과 저항, 이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그런 거에 바탕을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 유대가 있는 경우 관련된 부분이나 부분들을 찾아서 이 연습을 따라합니다. 하고 나서 메모를 합니다. 1번. 주의를 내면으로 돌려서
내담자의 참자를 신뢰하지 않는 부분에게 그 부분이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지 묻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2번, 만약 그 부분이 돌봄이나 양육자 또는 어떤 다른 친척이나 하여튼 가까운 사람의 이름을 대면 그 부분이 이 사람을 보호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라는 걸 물어봅니다. 비어 질문이죠. 3번, 만약 그 부분이 과거에는 관련이 있었지만 더 이상 관련이 없는 두려움, 예를 들자면 아버지가 이미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도 아직도 어, 아버지를 돕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전 그럴 수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레나타가 그랬죠. 10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아버지를 내버려 두고 떠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아, 이게 뭔가 트라우마 여대와 연관이 있다라는 걸 더 알 수 있는 거죠. 자, 4번. 더 이어서요. 그러면 그 부분에게 당신은 지금 어른이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당신의 현재 삶을 돌아보고 싶지는 않은지 물어봅니다. 4번. 만약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5번. 만약 원한다면 당신의 현지를 보여주고 현지로 와서 당신과 함께 살고 싶은지 아니면 혹시라도 과거를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고 싶지는 않은지 알아봅니다. 6번, 만약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그 부분이 다른 물려받은 짐과 함께 돌봄 유대,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안 돼, 내가 돌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겨 라고 하는 그렇게 얽혀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 돌봄 유대를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물어보고 집 내려놓기 프로세스에 조상들의 참자를 포함시키고 싶은지 물어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이고, 뒤에 또 결론이 나오네. 결론까지 그냥 읽을까요? 네, 결론도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대부분의 관리자 부분들은 내담자가 불쾌한 존재로 비춰지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부모화된 관리자는 내담자가 충분히 사랑을 보이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짐을 짊어지는 유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돌봄 유대인 거죠. 그런 유대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내가 짐을 짊어줘야 돼. 돌봐야 돼. 내가 뭔가를 해야 돼. 이런 거에 자꾸 매이게 되는 거죠. 어린 시절에 큰 책임이 따르는 과업을 짊어지고는 끝없이 계속되는 이 내면의 비판을 두려워하면서 두려움으로 인해 관리자 부분이 돌보미를 구해낸다는 불가능한 과업을 단념이라도 하는 경우 부모화된 관리자들은 영구적인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들은 지금도 죄책감을 느끼지만 미래에도 죄책감을 느낄까봐 두려워합니다. 트라우마 유대, 충성심, 죄책감, 표출되지 않는 분노, 부적응적 죄책감, 충족되지 못한 복구에 대한 갈망, 기타 등등 이런 것을 유발하는 트라우마 유대는 합의에 도달하고 내면에서의 합의죠. 개인적인 짐을 내려놓으며 과거를 떠날 수 있는 시스템의 능력을 방해합니다. 부분들이 뭔가 합의가 돼야 이게 뭔가 진척이 있을 텐데 너무 양극화가 심해지게 되면 합의가 어렵죠, 부분들 간에. 하지만 인내심을 비롯해 내담자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 유대에 대한 끈질긴 관심, 그리고 돌봄이 양육자, 그런 부모의 참자를 초대해 와서 그 참자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부모화된 부분들이 해방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자, 읽다 보니까 시간이 마칠 때가 다 됐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가 굉장히 깊은 챕터라고 좀 느꼈어요. 선생님들은 어떠셨나요? 어떤 부분이 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저는 밑줄을 좀 많이 그으면서 오늘은 읽었는데요. 참,
저는 울림이 있는 글이 좀 있었는데, 154페이지 중간에 희망의 작은 불씨라도 살려야 한다는 단호한 결심을 하고 있는 지쳐버린 아이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마음에 깊게 다가왔어요. 충성을 다해서 어떻게든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받을 수 있도록 희망을 가지고 정말 애쓰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근데 이게 똑같이 상담에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좀 들었고, 저희가, 어, 상담을 할 때 한 부분은 어떻게든 내가 도와주고 돌보고 그래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고, 153페이지 중간에 존처럼요. 취약한 부분에 공감하면서 내담자의 말에 동일시하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내담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 이게 두 가지가 나타내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내담자를 정말 뭔가 그 어린 부분이, 와, 이런 상처 있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공감하면서 막 듣다가, 또 그러다가는 뭐 구원자처럼 도와주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나는 너하고 같으니까 내가 너를 책임지고 도우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러니까 권위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하다가, 상담을 말아먹고 화를 내다가, 그러다가 드랍이 되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어떠신가요, 선생님들? 저도 여기 읽으면서 사실 이 본딩에 대해서까지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부모화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있게 생각해 본 챕터, 이 장 혹은 이 책 전체에서 뭐 이렇게 경험해 본 특별한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전혀 의식을 못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른 내담자를 경험한 것이 이거하고 많이 연관될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뒤늦게 이렇게 조금 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유익했던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되게 아주 섬세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분석도 하고 제시를 해서 조금 어렵기도 하고 한편으로 또 논리적으로 이해도 잘 되고 그런 내용이어가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존에게 이렇게 어머니의 취약한 부분들에 공감하며 동일시하는 부분하고 또 죄책감을 느끼는 부모화된 어린 부분, 이거 딱 구분을 한다는 게 우리는 이거를 하나로 이렇게 보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딱 분리해가지고 공감을 하고 그다음에 또 어머니의 책임감을 느끼는 부모화된 어린 부분. 이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부모화된 어린 아이가 이렇게 좀 더 깊어지고 뭐 이런 게 완전히 강화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참 유익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 제가 첨언을 드릴 것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IFS에서는 시스템적인 관점으로 부분들을 이렇게 분리해서 보는 게 지금 큰 특성이잖아요. 근데 그게 치료사가 그렇게 분리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내담자와 같이 하는 거지, 내담자가 내면에서, 저는 어머니의 취약한 부분에 공감하면서 동일시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게 책임을 지고 뭔가, 어린 부분이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부분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두 개의 부분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의 부분으로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내담자가 와서, 저는 왜 이렇게 쓰레기 같죠? 저는 진짜 논문을 써야 되는데 계속 미루고 있어요. 교수님이 일을 시키는데도 안 하고 있어요. 전 진짜 쓰레기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제가 딱 드는 생각은, 이 내담자는 비난하는 부분이 있고, 그 비난을 듣고 있는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한 부분은 막 넌 쓰레기 같아 라고 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맞아, 나는 쓰레기야.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세트로 두 개를 보지만, 그걸 내담자한테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아, 손서희님,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손서희님 안에서 쓰레기 같다라고 비난하는 부분도 있고, 그걸 듣고 정말 위축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확인을 하지만, 내담자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부분은 스스로 자신을 비난하고 있어요. 하나예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싸울 필요 없는 거죠.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자신의 시스템에 대해서 제일 잘 알지. 우리는 그냥 관찰하고 그 이야기를 부분 감지기로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담자의 내면의 지혜를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그래서 이걸 치료자가 이렇게 부분을 분석하거나 뭔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열린 마음으로 내담자를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측면이기도 해요. IFS는 수학이 아닙니다, 선생님들. 부분을 그렇게 분석하듯이 그렇게 하나하나 쪼개고 그런 것으로만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 해부를 하거나 수학을 하는 것처럼 하지 않으시기를 꼭 바라는 마음입니다. 더 헷갈리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요. 네네, 선생님. 여기에 보면 오늘 이제 치료사가 참 잘하는 이런 단어를 이렇게 쓰는데 그 물려받은 짐을 이렇게 얘기할 때 실제로 우리가 상담에서 내담자한테 이 참자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설명을 좀 해줘야 되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좀 이거를 어, 다루고 있나요? 이 참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어떤 내담자한테는 필요할 때 설명을 해주고 그냥 보통은 참 잘하는 설명보다는 당신은 이 부분이 좀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하면서 굳이 설명은 안 하고 네, 그냥 그런 식으로 많이 그냥 부분을 보는 어떤 마음을 이렇게 계속 물어보거든요. 어떤 관점이나 시선을. 네, 네. 음. 맞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요. 경험하도록 하는 거 이상으로 좋은 방법이 없겠죠. 근데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내담자 그 이야기를 했던 레나타는 중간에 치료받은 지 1년이 지난 후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아마 이런 세션을 하기까지는 많은 세션을 이전에 했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한 50회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럴 수 있겠죠. 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라고 해서, 그 부분이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알 것 같아요. 참 힘들었을 것 같나요? 뭐 이런 식으로 참자의 특성이 드러나면 그게 당신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거 IFS에서는 우리 참나, 셀프라고 불러요. 이렇게 알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그런 방식을 써요. 그렇게 하시지 않나요, 최영 선생님? 어떨 때는 설명도 조금 더해주고, 어떠세요? 예, 맞아요. 저도 일부러 설명을 하면 자꾸 인지적으로 가버리니까 그런 맞아요. 설명은 안 하고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조금 좀 약간 확신은 없었거든요. 이걸 조금 더 해줘야 되나 아니면 근데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네. 바라보는 나는 어떤 부분이에요? 그럴 때는 그때는 설명을 해줬던 것 같아요. 기가 막힌 질문을 하는 사람이네요. 예. 근데 저는 또 이런 경험도 하게 돼요. 진짜 인지적인 어떤 분들은 이걸 인지적으로 뭔가 설명을 듣는 걸 더 필요로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면의 시스템이 이렇게 우리는 바라보고 있다라는 걸 간략하게 브리핑하듯이 원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최응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고 인지적인 걸 많이 쓰는 존재잖아요. 근데 인지적인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뭔가 자꾸 생각으로 흘러버리고 진짜 경험을 하기보다는 접촉을 하기보다는 느끼기보다는 자꾸 스토리텔링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설명을 조금 지양하는 편이지만
내담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것도. 어떤 내담자들은 내면으로 들어가는 게 정말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굳이 내면으로 이렇게 눈을 들어가서 다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부분이 있을 때 치료사가 꼭 고집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읽은 부분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담자가 가장 잘 압니다. 라고 딱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융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치료사의 가장 큰 책무 중에 하나는 내담자의 이미 내면에 있는 지혜가 접촉되고 드러날 수 있도록 그걸 도와주는 것뿐이다. 라는 얘기를 융이 이미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과 IFS는 좀 닿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면의 지혜를 찾게 하는 많은 치료 기법들이 있잖아요. 뭐, 브레스워크도 그렇고, 뭐, 최면도 그런 쪽이고, 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IFS도 그렇고, 많은 치료들이 그런데요. 내담자의 좀 지혜를 믿고 따라가시는 게 필요할 수 있죠.